스스로 실제로 풀어보고 문제 읽어보고 네. 외워보고 말하고 쓰고 이거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 동안 우리 과외 선생님께서는 뭐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하는데 과외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네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시간을 가져봅니다. 일단 과외 먼저 얘기를 하면은 과외 장점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 네. 가장 큰 거는 맞춤식 수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서 그냥 배우는 내용도 그렇고 네. 설명 방식도 약간은 내 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 나한테 맞게. 맞죠? 심지어는 뭐 저기 배우는 장소나 시간도 내 맘대로. 물론 조율은 해야겠지만 네. 학원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습자한테 맞춰서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네. 아이를 보고 네. 판단하시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네. 얘는 이렇게 간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네. 또 중간중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는데 얘가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뭐 이런 게 용이하긴 하죠. 저도 이제 과외식으로 수업을 하면 네. 용이하죠. 아이 하는 거에 따라서 네. 어떤 거 한번 시도해 봤다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반응이 빠르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점이 장점이죠. 예. 네. 굉장히 장점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글쓰기나 말하기 지도 같은 게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원 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손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글쓰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엄청 손이 많이 가는데 실은 뭐 예를 들어서 발음 같은 것도 뭐 학원에서 뭐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 이거는 메커니즘 자체가 그냥 교정을 받아서 발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그냥 듣고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더 크게 영향을 주니까 뭐 교정을 받는 거를 좀 중시한다 네. 하면은 과외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첨삭 같은 것도 뭐 자기만 케어해 주니까 네.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 차원에서는 네.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다. 왜냐하면은 대상이 네네. 선생님이고 학생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대 네. 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네. 그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은 교육을 받는 입장이고 한 사람은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나이가 똑같다고 해도 원활하게 의사소통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요것이 네. 특히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도를 해보면 분명히 선생님이 세팅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친구들과 대화하는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하셔야 네. 된다. 네. 라이팅 같은 경우는 피드백 주고 다시 쓰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네. 이거는 뭐 1대1로 하는 게 좀 수월하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네네. 예. 근데 선생님이 좀 수월하고 학생이 조금 더 피드백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 네. 그 정도? 음. 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네. 과외 단점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네. 말씀드린 거는 연장선상을 이제 얘기하면은 학생이 딱 와서 한 달, 2달 정도는 굉장히 잘 돼요.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극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이가 그리고 공부하게끔 만들기가 용이하죠. 한 명이니까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면 메시지는 어떻든지 몰라도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의 말을 좀 따라봐야겠다. 이런 게 확 오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걸 바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긴장이 되죠.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과외와 학원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긴장감이 몹시 떨어질 수 있다.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많이 목격했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네. 과외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3달 잘 돼요. 네. 야, 이 선생님 잘 만났다. 네. 되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둘 중에 한쪽에서 이제 시간을 바꿔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뭐 가족 행사다 해서 한 번 시간을 바꿔요. 네. 학생이 바꿨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바꾸냐? 선생님이 한번 바꿉니다. 이런 네. 경우가 좀 네네. 사실은 좀 많아요. 네. 네. 주거니 받거니 이제 맨날 시간 바꾸고 이러다가 약간은 좀 이제 흐지부지 된다. 그래서 네. 뭐 한 달에 공부하는 시간이 뭐 한두 번 그렇게 하면 확 줄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줄기 시작하면은 벌써 공부하는 그런 준비, 네. 습관 이런 게 무너지죠. 그런 경우가 좀 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어의 경우에는 단어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과외 선생님을 불러다가 시간당 뭐 많은 돈을 아마 줄 텐데 네. 단어 시험 보고 있는 거 옆에서 지켜보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니까. 단어 실은 잘 못 외우는 애들은 학원 다니는 애들은 뭐 남아서 한 2시간씩 해요. 2시간 이상씩 하는 애들도 있는데 과외 선생님들은 이거를 뭐 2시간 이상 단어를 이렇게 관리해 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이게 좀 크다. 예, 단어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학생이 굉장히 성실해서 그냥 수업 시작하자마자 한 5분 만에 시험 다 보고 이런 애다 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반 이상에 해당하는 단어를 잘 못 외우는 그런 아이들은 관리가 좀 힘들다. 단어 관리가. 죄송하지만 저는 네. 반은 아니다. 아 그래요? 예. 90%의 아이들은 그거를 네, 뭐 네. 수업 시작하자마자 5분 내에 풀 수 있는 아이들은 네. 10명 중에 1명이다.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알아야죠. 그게 네.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저라도 네. 그 10명 중에 1명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예.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이게 언어의 특성을 봐야 된다. 그리고 공부의 특성을 봐야 된다. 단어를 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단어를 시간을 많이 들일 수도 있고 적게 들일 수도 있는데 이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언어 공부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 리딩이나 이런 것들 세세히 그 단계별로 나눠서 못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다 틀리니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건데 네. 그거 스스로 할 시간 동안 그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 그냥 아이들 지켜보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서 또 맹점이 있는 거죠. 아이들은 스스로 뭘 해야지 들어요. 선생님이 뭘 많이 설명해 준다고 그 영어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요. 선생님은 뭐 공부하는 법이라든가 공부하는 자세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지문 자체나 어떤 영어 자체를 많이 설명한다고 애가 영어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실제로 풀어보고 문제 읽어보고 네. 외워보고 말하고 쓰고 이거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 동안 우리 과외 선생님께서는 뭐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과외를 했을 때도 옆방에서 어머님이 듣고 계신다 이런 게 느껴져요. 물론 하나하나 내용을 다 듣고 있진 않지만 제가 뭔가 이제 아이를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더 이상 지켜봤다가는 한 소리 듣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냥 지켜보기가 좀 힘든 그런 세팅이 바로 과외다. 이런. 그래서 과외를 제대로 하려면은 네. 이 과외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저는 봐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시켜놓고 준비해 와라 하면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준비를 딱딱딱 해오지 않으면은 과외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준비해 와 문제 풀어와라 안 풀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럴 때는 비효율적인 거는 선생님이 야 그래도 우리 보자 하고 1번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안 좋아요. 첫 번째 버릇이 들어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게 올바른 방법이잖아요. 그래야지 네. 시험 정석이 잘 나오고. 근데 설명은 잘 들었어. 설명 맨날 들으면 설명을 잘 듣게 돼요. 말을 통해서 그 표정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네. 잘 습득한단 말이에요. 그거 소용없잖아요. 시험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외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애들이 숫자가 적다. 이게 단점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과외 단점을 좀 말하자면은 네. 비싸요. 아, 비싸죠. 네. 비싸죠. 예. 그룹 과외하면 그나마 좀 부담이 좀 분산될 수 있는데 네. 1대1로 자질 같은 게 검증이 된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가르친다. 네. 수업을 받는다 하면은 이거는 좀 비싸다. 예. 네. 학원보다 아마 일반적으로 훨씬 비쌀 거예요.
예, 학원은 뭐 저기 불법적으로 네. 운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교육청에. 네. 물론 과외도 있지만 상한선 자체가 일단 높기도 하고 비공식적인 게 많기 때문에 아마 비쌀 거다. 그 시간당 비용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 과외 마켓 자체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네. 그 비용하고 정비례하진 않지만 네. 여러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학원에서 시간당 내는 돈에 비해서 좀 괜찮은 선생님이다 하면은 네. 일단 5배 정도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겠죠. 정말 네. 괜찮은 분들은 10배 이렇게 부르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계속 수업을 하세요. 학원 비용의 10배라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잖아요. 네네네. 비싸죠. 만약에 학원 비용이 뭐 2~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네. 그러면은 시장 상황상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 과외를 학생 때 네. 선생님을 구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주변에 과외할 만한 사람이 있냐 했는데 네. 이 수급이 되게 힘들다. 어렵죠. 검증이 된 선생님을 찾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영어 같은 거 과외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잘못 걸렸어요. 그거 되게 좀 불성실하고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책 펴고 이런 스타일인데 와서도 뭐 좀 잘 못해요. 실력이 좀 안 네. 좋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저기 실력도 없는데 준비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검증된 선생님을 찾기 힘들다. 예. 물론 이제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과외만 하시는데 되게 좋고 진짜 준비 잘하시고 네.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